최근 2년 동안 힘들어진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. 네. 아, 내가 좀 투자를 해보려고 했더니 파월이 금리를 올려서 누구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년 동안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, 이제 우리들 중에 일부겠죠? 네. 무엇을 놓친 걸까요? 뭘 간과한 걸까요, 우리가? 계속 갈 거라고 믿었던 거죠. 믿었던 거.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은 보나마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.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네. 내가 투자하는 그 행동에 합리화를 시켜줬을 거예요. 근데 그 뒤에 숨어있는 얘기가 있다라는 걸 모르셨을 거예요.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건 좋은데 구명조끼는 준비하라고 노를 졌어야죠. 구명조끼를 안 챙겼네요. 구명조끼 안 챙겼잖아요. 안 챙겼죠. 아니 갑자기 그러는데 풍랑이 일을 수도 있는 건데 네. 최소한 구명조끼를 챙겨야 되는데 구명조끼가 뭐냐면 통장에 돈이 남겨두는 거였어요. 왜냐면 그랬을 때 뭔가 휘청했을 때 그걸로 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. 아, 부릉님 여기 뭐 유튜버가 여기는 안전한 바다라고 했는데요? 응? 파도가 안 친다고 했는데요? 그런 게 어디 있어요. 파도 안 치는 데가 어디 있어요.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됐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셨을 거고 네. 뭐 저도 솔직히 고백하건데 저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했겠어요. 여러분들하고 똑같았어요.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제가 달라진 거는 그때 그 경험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일까라는 고민을 했다는 거거든요. 여러분들도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. 맞습니다. 네,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그리고 되게 웃긴 게 그 결정을 하게 됐던 되게 도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주식 관련된 책인가 어디서 하여튼 관련된 책에서 그걸 보고 느낀 건데 네. 여러분들 보면은 40% 매번 투자할 때마다 40% 50% 투자하는 거에 수익을 내기를 원하시잖아요. 근데 그거를 한 10년을 놓고 10% 수익을 내고 0%의 손실률을 갖는 투자를 10년 한 거랑 40% 50% 하다가 다시 뭐 한 마이너스 10% 20%를 반복하는 투자를 하잖아요. 최종적으로 승자는 10%를 꾸준히 가져간 사람이 이긴다라는 내용이 실제로 그쪽 그 주식인지 어딘지 관련된 책 오래돼서 기억을 안 나는데 나와 있어요.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안 와닿아요. 왜? 눈앞에 40% 50%가 보이니까. 근데 내가 거기서 마이너스 몇 %를 지금 경험해 보기 때문에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느끼시겠지만 계속해서 올라가서 내 통장 그다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명목 자산이 올라갔던 것만 봤다가 그것들을 메꾸는 과정에서 확 떨어지는 거 경험해 보셨을 거거든요.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거든요.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보통 재테크 자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과 원리가 가장 손실률을 낮추고 적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복리로 가야 된다라는 이 개념을 놓쳐버린 거고 그 다음에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. 40% 50% 심지어는 100% 200%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췄잖아요. 야수의 심장. 네, 그렇게 된 거잖아요. 처음엔 다 그래요. 저도 그랬고.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느낀 게 저는 그땐 또 뭐가 있었냐면 제가 가끔 어디 가서도 그렇고 저도 저희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. 5년만 바짝 하고 은퇴할 줄 알았어요. 은퇴해야지라고 목표를 삼았었죠. 뭐 파이어족 같은. 네, 은퇴를 해야 되겠. 근데 은퇴가 안 돼요. 은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옆에 돈 번다라고 하는 게 보이면 은퇴했던 사람도 돌아와요. 그러면 이게 평생 하게 되는 투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손실을 안 보는 게 훨씬 더 뛰어나구나.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. 네.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을 쳐놓고 보수적이지 않은 사람 보신 적 있나요? 다 보수적일걸요?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몸으로 느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크게 실패했었던 옛날 옛적이라고 해도 되죠? 네, 옛날 옛적이죠. 옛날 옛적에 그때 부릉님은 본인 스스로의 그 반성문? 복귀를 어떻게 하셨어요? 일단 팔뚝을 잘랐어요. 일단 스톱? 네, 팔뚝을 잘랐어요. 그러니까 팔뚝을 잘랐다는 게 뭐 그냥 공부하거나 뭐 하던 거를 했다가 아니라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. 손해보기 싫어. 절대 손해 못 봐. 이 정도는 돼야 돼. 근데요, 그냥 삼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. 이거 억지로 버티고 있다가 혹시라도 삐끗해 죽는다. 그러면 죽으면요, 회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요. 그럴 때는
지금 내가 돈 번 거는 그냥 일장춘몽이라고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. 일장춘몽. 네,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. 왜냐면 저는 다행히 투자 시작한 지 한 5, 6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왔었거든요. 물론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럼 꽤 인고의 시간을 거치셨는데요? 꽤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고 저도 우울증 같은 증세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너무 극단적인 건 아니고 약간 이게 난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노력했던 이 열정과 이거는 다 물거품인데 이 상황은 뭔가 그러면서 주식시장에도 기웃거리고 왜 돈이 없으니까 주식시장에선 뭐 100만 원 50만 원 가지고 또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딴 데도 기웃거려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 저한테는 이게 맞았던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거는 사람마다 틀리니까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. 첫 번째, 진짜 안 팔려서. 두 번째, 요 정도 이하에는 절대 팔기 싫어서. 그런 생각이 드시는데, 네. 그게 내가 팔뚝을 자르나 있더라도, 누군가는 투자자는 절대 침체기라도 없어지지 않거든요. 그게 똑똑하든 뭐 나쁘든 간에 어쨌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넘겨주면서 잠시 내가 그 빈 몸을 만드는 순간에 그 뭐라 그럴까 그 편안함 그거 한번 느껴보시라고요. 그러면 객관적으로 바뀌긴 해요. 진짜 엄청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. 팔뚝을 자른다면. 그렇죠. 근데 그거를 당시에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한 건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. 원래 내 새끼가 이쁘잖아요. 근데 제가 아주 재밌게 그냥 한마디 더 한다면 이게 진짜 내 새끼가 아니더라고요. 자르고 난 다음에는 쳐다보기 싫어요. 그러면 또 이제 그 대신 이제 또 하나가 느껴진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갖다 극복해야 된다. 넘어서야 된다. 이제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그걸 갖다가 뭐 공부를 하실 건지 복귀를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걸 하실 건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과 그 결정에 따라 달라지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황당함과 어이없음과 막연함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할 때는 되게 미약했죠. 되게 미약했죠. 미약했는데 확실하게 이것저것 보고 난 다음에 사람이 보수적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. 네, 그런 건 없으셨어요? 이렇게 다시 시작할 때 내가 이렇게 크게 돈을 굴리고 막 이렇게 다주택을 하고 막 이렇게 판을 벌렸던 사람인데 다시 몇 년 후에 이 조그맣게 막 이렇게 다시 시작하려니까 좀 약간 현타? 이런 건 안 오셨어요? 이건 100% 오죠. 100% 오는데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. 현실이 그런 걸 방법 없잖아요. 그러니까 방법 없으니까 그 상황에서 다시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이 고마운 게 다시 움직이잖아요. 이렇게 매번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게 있다는 게 지으라고 보니까 위안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장 들어서면서 제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준이 딱 생기고 나니까 네. 이번 장이 시작되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그냥 흥분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. 그 좀 예상 시나리오대로 좀 얼추 비슷하게 흘러갔습니까? 그러면 이번 딱 그 정립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? 그렇죠. 근데 뭐 그걸 갖다 뭐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제가 틀린 거 많아요. 틀린 적이 있죠. 근데 중요한 거는 틀렸다고 해서 문제가 될 만큼 투자를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요. 네, 하지도 않았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언급했던 방식으로 투자하지 않았던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극단적인 경우가 그런 거겠죠. 2021년 그때 공시지가 1억 미만 그거 정말 많이 들고 제가 그때 여기 와서 뭐 지금 되게 많이 이제 지금은 제가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 한 번의 경험이 또 추가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받아들이실 거다 그래서 지금 노골적으로 나 그때 삐졌었어라고 내가 언급하거든요. 네. 그때 공시지가 1억 미만 그때 할 때 그 출연했던 그 방송의 댓글 중에 하나가 되게 상처가 됐었어요. 뭐라고 남겼어요? 아, 불용도 감 떨어졌네. 감이 떨어졌다고? 네, 감 떨어졌네. 라는 그 댓글이 상처가 좀 되기는 하더라고요. 이게 감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원래 맞는 것 같은데 저 입장에서는 했는데 근데 그때 왜 공시지가 1억 미만을 안 했었냐면 딱 간단했던 거예요. 공시지가 1억 미만이 평상시에 관심이나 더냐고요 우리가 언제. 정부가 바꿔놓은 거잖아요. 네. 그럼 또 바꿀 거잖아요 언젠가. 네. 근데 왜? 날짜를 예상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는데
그러면 안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까 그 어떤 시기에 마이너스 몇 %라는 수익률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없애버린 거잖아요. 그게 그 순간에는 누구랑 경쟁하니까 나 이만큼 나갔는데 쟤는 그거 안 얘기하니까 쟤 뭐야 라고 할 수도 있고,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떠시냐고요 지금. 어느 게 더 안전하고 탄탄하게 가느냐. 아이, 투자는 원래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안전하게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? 역시 뭐 팔뚝 정도까지 와야 진정한 투자자인 거. 저는 손톱만 잘라도 아프더라고요. 아이, 다 아파요. 다 아픈데. 예, 저도 처음에는 약간 그러니까 무대뽀까지는 아니라 네. 조금 투자를 하면서 처음에는 주저주저 했지만 투자해서 돈 벌고 약간 그 과정 많지는 않았어도 그다음부터는 제가 나 좀 부동산 투자 잘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거든요. 네. 아마 이 중에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나 좀 하는 것 같아 라는 착각에 빠지셨을 거예요. 제가 그랬다니까요.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잘하는 건 아니었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 상황이 닥쳤지? 라는 느낌 가지고 계실걸요?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되게 공감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. 누구나 그래요, 누구나. 그래서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네.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. 여러분들은 자꾸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실지 몰라도 세상에는 좀 있다가 여러분들이 겪은 것들을 똑같이 반복하는 내 후배들이 등장하게 될 예정이다. 그 보는 재미도 좀 있겠다. 그렇죠. 제가 얘기할 때 물론 저도 약간 좀 욕도 먹고 비난도 좀, 그러니까 비난은 아니었죠. 약간 좀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네. 그때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분들은 저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? 10년 후에 제가 막 이렇게 공시가격 1억 하지 말라 그러면 누가 후랭이 저 새끼 감 떨어졌네 이럴 거 아니에요.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. 재밌겠다. 예. 그럴 때는 씩 웃게 되죠. 고정댓글로 박아놔야지.